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김디현 이사라고 합니다. 오토데스크 오토모티브 솔루션 데이 세 번째 시리즈죠. 오늘은 설계 자동화를 통한 자동차 제조 설비 산업의 설계 업무 효율성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예요. The Future of Making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의 미래, 제조 산업의 미래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The Future of Making은 사실 오토데스크가 제조 산업이 미래에는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래서 제조 산업도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제품 설계 업무의 효율성 향상 부분도 이 Future of Making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Future of Making 크게 세 가지의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More is inevitable입니다. 한글로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이 장표는 그냥 영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inevitable, 약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제 마블의 엔드게임에서 타노스가 한 말이죠. I'm inevitable이라고 해서 나는 필연적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조 산업은 인간이 이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를 만드는 일로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 또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보다 더 많은 재화, 즉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배경이 이제 필연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배경은 less is reality입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든 사람이든 기술이든 현재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이제 한정된 자원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 바로 효율성 향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Opportunity of Better입니다. 앞서 두 가지 배경에 의해서 제조 산업의 효율성, 즉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로 한정을 한다면은 설계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적은 자원, 즉 한정된 설계 인력으로 좋은 제품을 더 빠른 시간에 설계가 가능하다면은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는 제품 경쟁력 향상으로 이룰 수 있어서 더 나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조 산업에서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배경을 설계 업무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장표에 보시는 것은 몇 가지 당면 과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품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변경이 돼요.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 요구사항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이제 설계의 필수적인 과정이긴 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요구사항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욕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의 고객도 또 다른 고객이 있고, 또 그 고객도 또 다른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요구사항이 바뀌고, 시장의 요구사항이 바뀌면 이제 제품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 요구사항 변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신 기술 적용 요청도 항상 있어요. 현재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이제 고객이 요청하기 마련이고, 설계자는 이를 제품에 반영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경쟁력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또 그리고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또 생산 관점에서 필요지시 확보를 통해 이제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로 설계 자동화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설계 자동화는 왜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언가 현실적인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설계 효율 향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품 설계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맨땅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유사한 제품을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즉 개선하는 작업이 대부분이죠. 제품 설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품을 설계를 하다 보면은 제품 개발 과정의 일부분 또는 상당 부분이 이전에 했던 작업의 반복이더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설계하는 분들조차도 이거 어떻게 자동화가 안 되나, 반복적인 작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설계 자동화가 개념적이 아닌 이제 현실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도 설계 자동화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설계 인력은 뻔한데 항상 신제품 출시를 요구를 하고 있죠. 제품의 종류는 점점 많아지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설계하면 되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한계가 좀 해소될 수 있겠죠.
제품 설계에서 생산까지의 소요시간 단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협업적 관점에서의 그 제품 설계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동시공학적 관점에서 그 기간을 상당 부분 이제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생산 과정 이전에 이러한 제품 설계가 공식적인 배포 과정, 즉 릴리즈 과정을 거쳐 이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제품 설계 시간의 단축이라는 것은 생산을 거친 출시까지의 소요시간 단축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준수 부분인데요. 설계 자동화는 설계 효율성 향상이 이제 대표적인 가치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설계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가치도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는 해당 제품의 설계 과정 자체의 표준화를 전제로 진행을 하게 되고, 과거 이제 서로 묵시적이었던 설계 표준을 공식화해서 이를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따라서 제품이 외부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규제에 부합도록 설계 자동화가 반영되기 마련이고, 또 사내 설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즉 설계 자동화에 의한 산출물은 설계 제일의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설계 자동화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현실할 수 있을까요? 설계 자동화는 어찌 보면 제품 설계자에게만 그 가치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가장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받는 대상은 설계자 자신이겠죠. 유사 제품 설계에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의 재사용 관점에서 가치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설계 과정에서 뭔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설계자 개인에게는 본인의 제품 설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 설계라는 것은 특정 인원 혼자 진행하지는 않아요. 부서 내부의 협업 관점에서 설계 자동화를 좀 살펴본다면은 설계 자동화는 설계 표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 표준화에는 제품의 규제 준수가 물론 포함되어야 하고요. 또 이러한 작업이 진행이 되면은 부서 내의 특정 설계 인력이 제품 개발을 진행하여도 일관성 있는 제품 설계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전사 차원에서의 설계 자동화의 가치도 살펴볼 만해요. 설계 정보라는 것이 이제 후속 공정이나 또 관련 부서인 생산이나 판매 부분에서도 재활용될 경우에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자동화를 사내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협력사와의 협업을 위한 방안으로, 또는 최종 고객의 제품 사양 결정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설계 자동화의 수준은 작게는 부서 내 설계 효율 향상 수준에서 크게는 이제 전사 시스템 연계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오토데스크에서는 제공하는 설계 제품 솔루션인 인벤터에서도 이러한 설계 자동화를 지원을 합니다. PDMC,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매니팩처링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핵심으로서 인벤터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설계자의 제품 설계 의도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라메트릭 제품 설계와 특화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센터를 활용한 설계 가속기 기능, 그 다음에 제품의 사양 구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로직, 그 다음에 자동화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인벤터 API 활용, 또 전사적 관점에서의 제품 설계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단 파라메트릭 제품 설계와 특화된 도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제품 설계는 단순히 제품을 모델링하기 위한 기법만은 아닙니다. 피처라고 부르는 이제 비교적 단순한 형성의 조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잡한 공면 생성 과정을 주로 설계 변수로 인식할 수 있는 파라메터와 연계를 해서 이를 수정하고 편집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죠. 제품의 형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파라미터들이 사용이 되지만은 설계적으로 의미를 가진 주요 파라미터들은 이제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자는 이러한 사용자 파라미터를 이제 별도로 생성하거나 관리가 가능하고, 또 모델 파라미터와 연계를 통해서 원하는 제품의 형상을 이제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단순 파라미터의 수정 편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다분히 이제 설계적 관점에서 대수적 관계를 설정함에 따라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설계 표준화 작업 또는 규제 준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그 의미가 있겠죠. 무의미한 설계 파라미터의 적용 방지를 위한 값의 범위와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또 단순한 대수적 관계로 이제 적용되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적 논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계 규칙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메트릭 제품 설계는 설계 표준과 규제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설계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어서 지능적 제품 설계를 도모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화된 도구 사용 부분입니다.
사실 설계 자동화는 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특정 인력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과거에는 없던 기능을 새로이 만들어 사용을 하거나 또 이러한 기능을 막 조합을 해서 특정 제품을 단번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이제 저희 오토데스크 같은 소프트웨어 밴드사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설계 자동화가 좋아요 이제 가치를 고객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뭐 인상적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데모 컨텐츠를 사용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혁신이라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도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토데스크 인벤터리에서도 별도의 기능 개발이 아닌 설계자가 설계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이나 또는 부품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설계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대표적 기능이 박판형 부품 설계나 또 플라스틱 부품 설계용 도구입니다. 박판형 부품 설계는 원소재인 박판을 절단을 하고 또 구부리고 또 박판형 제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정 형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 설계도 사출품의 특성을 적용을 해서 그 대표적 형상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특화된 도구는 일반 모델 생성 기능의 조합으로 또 그 형상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기능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지 이제 효율적으로 제품 설계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즉 특화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생소해서 또는 기존 기능이 익숙하기 때문에 효율적 제품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박판 제품 설계 기능 동영상이에요. 박판 제품 설계라는 것이 이제 원소재 특성을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박판의 두께라든가 굽힘이나 코너 등의 기본적 조건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스케치를 이용해서 기준 형상을 만들고 주어진 두께가 이미 설정이 되었으니 기준면이 이제 3D로 생성이 됩니다. 기준면 끝단 이런 것들의 단순 선택으로 굽힘 후의 형상을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서 박판 제품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플랜지 면 길이의 코너도 사전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서 형상이 생성이 되고요. 필요시 이를 변경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판에 명에 적용되는 펀치 형상도 박판 성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상이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를 단순 위치 지정 정도로 구현하기 쉽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패턴이나 미러 등의 기능도 이제 박판 제품 설계 기능에도 적용이 됩니다. 뭐 당연한 기능인데도 사용자가 박판 설계 기능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 일반 모델링에서 제공하는 기능과의 조합으로 나오는 이점을 이제 간과를 하기도 합니다. 박판 설계에서도 일반 모델링 기능인 프로프트도 지원을 해요. 서로 다른 끝단의 형상을 지정해서 박판 설계의 특성을 고려한 형상을 손쉽게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박판 설계 기능을 적용하는 이유가 제품의 형상 자체가 이제 박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쓰기도 하지만은 플랫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소재의 형상을 공학적으로 추정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특화된 도구가 몇 개 더 있어요. 프레임으로 구성된 제품이나 튜브나 파이프 설계에 특화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제품 설계 관련 동영상입니다. 사실 프레임은 산업기계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자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프레임 제품 설계가 설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리하면서도 또 설계 기준면 때문에 상당히 헛갈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프레임만으로 구성된 제품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특정 형상, 특정 부분 형상의 뼈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치수의 기준이 많이 변경되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프레임 제품 설계 자체는 비교적 간단해요. 원하는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되는 선단을 이제 단순하게 선택을 하고 프레임 형상의 기준과 방향만 잡아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with options to offset or rotate the frame member profile relative to the geometry selected. Once the size and placement of the frame members 프레임과 교차 형상은 사용자 지정에 의해서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 제품 설계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뭐 앞서 보셨던 그 박판형 제품의 설계가 원소재 초기 형상 추정이 이제 주요한 목적이었던 것처럼 프레임 제품 설계도 원자재를 절단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이제 프레임형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The 특히 standardized 구매 nature of 원자재에서 frame 절단 design 작업을 통해서 also 반제품을 makes it 만들고 easy to set 또 up 이를 용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to make sure 제품을 your design 생산을 하게 됩니다. Just add your constraints. For example, where 프레임 the 제품은 또 frame is 중량물을 small, 대상으로 then you 하고 can 있어요. start 그렇기 specifying 때문에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도 설계적 Those 검증이 could be 필요한데요. alignments, point forces, 프레임의 특성이라는 게 이제 단면이 균일하다는 것이므로 구조 해석 입장에서 보면은 진행을 할 때 1차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제품 설계 도구를 사용하면 설계자가 적용한 프레임의 단면 형상하고 그다음에 물성을 이미 인벤터가 가지고 있으니까 구조 해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손쉽게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구조 해석 진행할 때 1차 요소를 사용하니까 그 해석이 매우 빠르고 경계 접근 적용도 매우 직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생성할 때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 원자재에서 절단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봄 테이블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제품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센터 기능입니다. 컨텐츠 센터는 조립품 설계할 때 필요한 표준화된 부품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컨텐츠 센터는 설계 가속기라는 기능하고 연동이 되어서 공학적 설계 검증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제품 설계 작업의 효율화라는 것이 사실은 라이브러리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제조 대상이 단품이 아닌 이상 상용품을 이용한 조립 제품을 설계하는데 적절한 부품을 선정을 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설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가 없죠. 일반 체결용 부품부터 시작해서 뭐 회전축, 기어류, 베어링, 벨트, 캠, 스플라인, 키, 오링 너무 많네요. 라우팅, 튜브 및 파이프 등 75만 개 정도의 일반 기계 구성 요소를 공학적 설계 기반으로 구현 가능토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검증된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설계법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커다란 설계 개선이 있거나 또는 별도의 사양을 적용을 한다면은 이제 뭔가 공학적 검토가 필요하겠죠. 사실 설계자들이 뭔가 공학적 검토를 항상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학적 검토를 설계자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제품 설계를 지연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특화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제품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컨텐츠 센터 동영상입니다. 범위가 좀 광범위해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고 한 번 정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Autodesk Inventor Content Center allows you to generate over 750,000 standard components. 핵심 메시지는 뭐 표준품 표준품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컨텐츠 센터가 75만 개의 부품 라이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18종의 국제 표준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Let's see Content Center in action. In this example, parts are inserted directly from Content Center. Notice how the parts automatically size themselves to suit the features selected. Once inserted, Content Center parts can be resized or redefined from the 센터에서 부품을 library 직접적으로 and 사용할 수도 contain 있고요. all the 또 information 매칭되는 you need 형상에 따라서 provided in pod 부품의 형상이 변경이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Content Center supports Inventor's design accelerators, a collection of rule-based design tools that allow you to quickly generate components around your functional requirements. Add fasteners, design a frame, power transmission or spring system directly from Content Center 앞서 components. 보셨던 프레임 No 제품 need to model 설계도 any parts yourself. 표준 프레임 In 형상을 the 제공하고 Inventor 있는 걸 보실 Routed 수가 Systems 있고요. environment, Content Center provides 다음에 components for your 사용자가 pipe 라우트와 runs and 선단을 cable 선정을 harnesses. 하면은 호스나 튜브 설계도 컨텐츠 컨텐츠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Using your existing geometry as a reference. Content Center supplies hoses, pipes, tubes, and industry standard pipe fittings such as flanges and couplers. Design electromechanical systems, 일렉트로 which are 미케니컬 linked to 제품에도 your 컨텐츠 AutoCAD 센터가 electrical 사용될 수가 schematics. 있습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생성된 스키마틱 설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커넥션 정보가 정의가 되고 인벤터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라우팅을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Autodesk 도와줍니다. Inventor's Content Center libraries save you time and effort. Reduce modeling time, increase standardization, and make use of Inventor's design accelerators with Autodesk Inventor Content Center. 예, 마지막에 핵심 메시지가 다시 나왔는데요. 설계자는 이제 엔지니어링과 디자이닝에 신경을 써야지 이제 모델링에 시간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품 사양 구성에 필요한 설계 자동화 기능입니다. 단품이든 조립품이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파라메트릭 제품 설계나 특화된 도구의 사용 그리고 컨텐츠 센터나 설계 가속기 등의 이제 기능들이
특정 제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죠. 근데 제품의 라인업 확보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유사하지만 다른 다양한 제품군의 확보와 출시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사양 구성이라는 게 제품 설계자 입장에서 매우 머리 아픈 일이기도 하죠. 세일즈와 마케팅 측면에서 시장에서 요구되는 제품을 분별력 있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제품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이 이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원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서로 다른 제품 사양 간의 호환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품 공정에서의 공통 부모도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양에 필요한 보험 리스트를 정확히 또 확보를 해야 제조 범위 또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사양 차이에 의한 설계적 대안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예전에는 설계자의 설계 능력이나 반복적인 검증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좀 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설계 자동을 왜 하나요? 라는 장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제작입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이 다양한 사양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상당수의 고객들이 인벤트 아이로직을 사용을 해서 제품 사양 구성 관점에서 효율성의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제품 사양 구성 과정을 좀 더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이유로는 신속한 제품 사양 구성 과정을 거치면 이제 설계서부터 생산까지의 소요시간을 이제 단축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제품의 사양 구성이라는 것이 제품의 각 부분별 사양 개수의 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죠. 그래서 사양 검토에 따라서 방대한 양의 설계적 검토가 이제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걸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설계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 중에 대표 모델을 먼저 출시를 하고 또 다른 사양은 추후 출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런 그 작업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은 뭐 소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즉 설계 효율화가 가능한 것이죠. 설계 사양 검토 등의 반복적인 작업 감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가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사양 구성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효과의 파생 효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정된 개수의 제품 사양만 구성이 가능했는데 이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면 좀 더 많은 사양, 또 혁신적인 제품 사양 구성이 가능하겠죠. 최근에는 뭐 냉장고 도어의 무늬나 뭐 색상도 소비자가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역시 다품종 소량 생산과 뭐 혁신적 제품 사양 구성의 한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사양 구성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제품 사양 구성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것이 이제 사용자가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함에 따라서 세일즈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뭐 그동안에 증명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고요. 이렇게 제품 사양 구성을 자동화하려는 노력이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은 그동안 시도된 내용이 뭔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도 하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왔죠. 인벤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고 첫 번째 단계로 제품 사양 구성에 활용되는 로직을 생산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로직 기능을 이용을 하면 특별한 프로그램 기술이 없어도 단순한 설계 파라미터 값의 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공되는 다양한 코드 템플릿을 이용을 통해서 규칙 기반의 제품 사양 구성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된 설계 규칙은 폼 디자이너를 이용을 해서 여러 분야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의 끌어놓기 기능만으로도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계 파라미터도 포함이 되고요. 아이 프로퍼티나 탭 컨트롤, 이미지 삽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별도의 프로그램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구성된 제품 사양 구성 기능은 후속 공정인 제품 사양별 도면 생성이라든가 필요한 각종 해석 부분들, 그다음에 공구 경로 생성 등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품 사양 구성을 자동화하는 기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니 이의 효율적 향상을 통해서 활용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 사양 구성의 이점을 얻도록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영상 하나만 더 보고 오겠습니다. 제품 사양 구성하고는 별개로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설계 자동화에 대해서 빠진 내용이 있다면 이제 도면 생성 자동화 부분입니다. 제품 설계 자동화하고 도면 생성 자동화는 차이가 좀 있어요. 제품 설계는 3D에서 이루어지니까 표준화를 통해서 시스템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면 생성 자동화는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면을 구성하는 도면 프레임이라든가 타이틀 블럭, 봄 테이블, 리비전 테이블, 노트, 그리고 각종 도면 뷰 등을 사실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유독 치수 생성 자동화 부분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오토데스크 인벤터 최신 버전인 2021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로직을 이용한 설계 자동화의 다음 단계라면 이제 확장 가능성을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로직과는 달리 여기서부터는 프로그램 개발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 아이로직이라는 것이 인벤터의 API를 .NET 프레임워크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설계 파라미터 값의 단순 지정이라든가 간단한 로직 구문을 이용한 설계 규칙 생성, 폼 생성기, 이러한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만 사용을 해도 웬만한 설계 자동은 거의 대부분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뭔가 좀 나이스하고 또 특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인벤터 API하고 그다음에 .NET 프레임워크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마치 인벤터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기능인 것처럼 기능 구현이 가능하고 상용으로 하는 그 서드 파티 프로그램처럼 별도의 설치 과정이나 업데이트 등이 이제 가능하게 돼요. 이는 .NE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구현 가능하다는 말로 말 그대로 이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확장 가능성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설계 자동화 기법이 특정 회사의 특정 부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고려할 때 이런 기능을 별도로 개발하거나 배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즉 협력업체의 설계 효율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력업체의 상승은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자동차 산업의 2차 협력업체에서 비즈니스가 중지가 됨에 따라서 완성차 기업의 라인이 정지가 된 것이 이슈로 부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이로직을 이용한 설계 자동에 대한 컨셉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Now compare that to how you actually spend most of your time. 설계를 업데이트할 동안 How 하루 do we 정도 deal with all 걸릴 those 것이다 routine 하고 작업을 이제 tasks 시작을 that 하게 되죠. interrupt us when they too must get done? 파라미터화된 거를 좀 설정을 하고 변경도 해가면서 스펙에 맞는 제품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메일이 또 왔어요. 커스터마이제이션 니디드라고 표현이 돼서 또 다른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또 왔습니다.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계속 오고 있어요. 2개가 더 오고 있답니다. 짜증이 팍 나죠. 이게 실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로직을 이용을 해서 뭔가 좀 시스템화된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There are no expensive third-party add-ons. It's all included. Using parameters that you've defined in your model and a vast library of code snippets, 별도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죠. It's that simple. To model an impeller manually 고객 took a 사례입니다. couple of FS days 엘리엇이라는 previously. 회사고 With the iLogic 원심형 program, it takes 압축기를 about 15 생산하는 회사인데 minutes. For modeling hundreds of 핵심 부품인 impellers a year, to 임펠라라는 거를 create this program was 설계하는데 아이로직이 absolutely 도움이 worth it.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Inventor automation technology is versatile enough to address your specific processes. And ultimately, free up your time to focus on creating what's next. Design automation with iLogic. It's all within Autodesk Inventor. 중간에 잠깐 FS 엘리엇이라는 회사의 고객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S 엘리엇이라는 회사는 이제 원심형 압축기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핵심 부분 이제 임펠러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펠러 설계를 해본 경험은 없는데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설계 복잡성의 소위 말하는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블레이드의 개수나 형상 또 배치 방법에 따라서 그 압축 효율이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민감한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이제 고객의 메시지는 원문으로 두었는데요. 핵심은 아이로직을 이용해서 복잡한 모델의 자동화, 그 다음에 효율과 정확도의 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Parts that we make have to be very precise. And to model that manually takes a lot of time. There had to be a better way to do this. So what we make is centrifugal air compressors, and predominantly most of our business is, specialized. We're doing custom designs every time. It takes very long to model those impellers just manually, starting from scratch. The impeller is definitely the critical 그래서 component, 블레이드 and without that 위치를 하나하나 impeller, 지정을 하고 있어요. We could spend almost a week making a new design for a custom impeller. Time was our problem.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죠. So we use the iLogic functionality within Inventor to create this program that can kind of read these complex inputs and translate that into a model automatically. And what that did for us is gave us dramatic time savings. Check this out. So to model an impeller manually took a couple of days previously. With the iLogic program, it takes about 15 minutes. 예, 이틀 정도 For 걸리는 작업이 modeling, hundreds 15분 만에 of 끝낼 impellers 수 a 있다는 year 그런 to 내용입니다. create this program was absolutely worth it. And the other thing that it's allowed us to do is to model more complex designs that used, hundreds of points that would take a ton of time to do manually. This is a very competitive 가공에 industry. Speed to 적용하려면 market is crucial. 블레이드의 위치를 하나하나 다 Beyond desk 집어넣었다고 collection. 그러는데 With a few clicks 그런 through 부분도 Inventor, we have a 자동화됐다는 model 그런 내용이 within 들어와 있습니다. minutes versus days.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자동화 부분의 전사적 적용 부분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인벤터 포지 설계 자동화 API는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씌어져 있어요. 갑자기 포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포지에 대해서 별도의 자리를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라는 거는 이제 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개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설계 자동화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 자동화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온 프라미스, 그러니까 설치 환경이죠. 환경에서 이제 구현이 되고 있어요. 설계자가 컴퓨터에 인벤터를 설치한 환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파라메트릭 설계, 특화된 도구 사용, 컨텐츠 센터 설계 가속기, 제품 사양 구성, 아이로직, 이런 개발의 확장성 이런 것도 이제 구현 가능한 거인데요. 이에 반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포지라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개발 플랫폼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간단하게 클라우드라는 커다란 컴퓨터 안에 서버용 인벤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설계 템플릿을 하나 만드시고 얘를 인벤터 3D 모델 파일이나 2D 도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 얘를 포지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고 앞서 설명드렸던 설계 파라미터 변경이라든가 제품 사양 구성 변경이라든가 도면 자동 업데이트 또 아이로직 설계 위치 적용하는 과정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하고 그 최종 결과물을 다시 내려받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포지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벤터 설계 템플릿이 애저나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박스 등의 존재를 해도 포지 설계 자동화에 이제 링크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전달된 링크 정보로 인벤터 설계 템플릿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인벤터 서버에서 막 돌아서 설계 자동화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된 설계 자동화 결과물은 이전에 전달된 링크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논외의 이야기지만 이런 과정들이 인벤터뿐만 아니고 저희 제품인 오토캐드, 3D 맥스, 레빗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토캐드나 3D 맥스, 레빗의 자동화 코드를 포지 클라우드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설계 자동화 기술이 뭐 전사적 설계 자동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설계 자동화라는 것이 설계 효율의 향상이라는 개념으로 특정 부서의 특정 인력의 업무 효율 향상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외부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만일 외부 협력업체에 인벤터가 없어요. 근데 설계 자동화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포지 클라우드 설계 자동을 이용을 하면은 인벤터가 없어도 그 결과물을 협력업체에서 받아볼 수 있겠죠. 후속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의 다수의 협력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설계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포지 클라우드 설계 자동화는 다수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니까 높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택트 열풍이 좀 불고 있죠. 제조 산업보다 이제 소비재 산업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품의 사양 구성에 따른 형상 확인을 고객이 직접 확인하거나 또 그 확인된 결과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오더링, 그러니까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도 뭐 이런 포지를 이용한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포지 설계 자동화 기능은 아직까지 많이 접해보지는 못한 기능이에요. 이제 보시는 동영상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벤터에서 소위 스레드, 그러니까 나사의 형상을 저희가 표현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3D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나사 스레드가 적용이 됐습니다라고 정보만 집어넣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포지 클라우드 오토메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자인 오토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말씀드렸던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3D 모델의 그 나사 형상을 생성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웹 브라우저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웹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결과물을 사용자가 다운로드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 나사의 형상이 생성된 것을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표입니다. 자동화의 수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장표인데요. 설계 효율화 향상을 위한 자동화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크게는 이제 부서적인 관점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확장을 했었어요. 향후에는 이제 전서적 관점으로 그 적용 대상, 적용 영역을 다시 확장해야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을 하고 이는 제품 출시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후속 부서라든가 협력업체 그리고 고객과의 연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지금 설문조사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요. 설문조사 참석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올려주시면은 3분 정도 뒤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답변을 드리고, 지금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에라도 자료 전달을 할 때 거기에 포함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질문이 없답니다.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지금 뭐 설문조사도 같이 하시면서 질문 올리시려니까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시거나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에도 좀 집어넣어 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는 저희가 발표자를 이제 전달을 드릴 텐데 그때 포함을 해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오토모티브 솔루션 데이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리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